어떤 벽을 찍고 목소리만 나오면 아, 집중 잘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물에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진짜요? 이제 이거를 잊어버리셔야 돼요. 제가 있다 이런 거 잊고 모든 걸 남기는 게 우리의 의무기도 할 것 같아요. 이 과제는 워낙 이제 말들이 이렇게 오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올라져 있는 거 정리하고 들고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연구도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것도 김용생한테 보내드리면 또 여러 가지 왔다 갔다가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럼 솔직하게 김용생한테 필터링을 막 해야 되는데. 욕을 못 하니까 그런 것도 다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원래 우리는 뒤에서 얘기 안 하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 다 그렇기 얘기하는. 때문에 교수님의 편집 기능을 배우시지 않는다. 네. 편집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저희 촬영 시작하신 거예요? 예, 했습니다. 생각보다 화각이 엄청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각이에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저거를 그냥 알고 산 게 아니라 우연히 샀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음향이 어떤 것도 잘 들려요.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어떤 카메라를 잘해도 소리가 안 들려서 전현 교수님도 다 망친 것도 되게 많다고 하시거든요. 맞아요. 이제는 소리가 좋고 광각. 근데 이제 다만 화질이 좀 그렇게 안 좋게. 지난번에 나름 숨으려고 김자희 박사가 여기 계실 때 이렇게 뒤로 조금 이렇게 갔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도 제가 딱 여기만 이렇게 비추는 네,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살짝 뒤로 빠져 지금 있는 여기까지. 네, 다까지 굉장히 광각. 저런 걸 예상하지 못했고 그냥 가볍게 그럼 가볍게 하시면 네. 돼요. 저 죽어 있다고 가볍게 안 하세요? 그냥 아니잖아요. 와서 바로 미팅을 했어야 되는데 날라가고 있어요. 예. 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고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 움직이는구나. 네, 정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모님하고 둘이 이렇게 게임하시는 테이블 밀어내기 게임. 제가 그래요? 네. 여기 앞에 기다리면서 새로운 기능을 나름 발견했는데 네. 뭔가 심신의 안정이 되실 때 얘를 읽고 있으면 이게 참 중심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랜 시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있을 또 때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른 색깔을 올려놓으셔도 되고 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가 가도 네. 되나? 네. 읽을까요? 롤링 페이퍼. 롤링 페이퍼. 이쑤시개를. 네, 이게 거기 뜨개질이구나. 토론토 발도르프 스쿨 앞에 네. 무슨 스토어. 스토어가 발도르프 있는데 제품. 네. 거기에서 네. 그렇게 된다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거를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제 컵이라도 뭐 세상에 없는 컵을 하나 만들어서 또 우리만 가지고 싶은 이런 거죠. 제가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나름 재밌게 상상을 해봤는데. 아, 그래요? 네. 네. 다른 분들도 자기의 컵을 이렇게 디자인한다든지 컵이 뭐 컵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모든 걸 만들어서 진짜 세계에서 제일 비싼 컵을 하나 만들어도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단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늘 제가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은근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좋아하지 막 가서 가르치러 들고 막 이런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어머니가 너무 어머니한테 보여줘요. 너무 잔소리가 많으세요. 근데 이게 듣기 싫은 게 아니라 약간 마음의 상처나 이렇게 좀 아픔이 되는 것 같아요. 아버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하고의 모든 관계가 있는데 어머님은 모든 게 힘드시고 세상에 그러니까 계속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잔소리를 정말 싫어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뭐 제 친구나 누구 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잔소리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 과제를 할 때도 사회를 향해서 잔소리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하고, 잔소리를 해야 된다 아니면 무슨 강압적으로 논문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조건이 있는 것이면 그냥 과제를 이렇게 아예 안 하고 맡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배경이 있는 거죠. 예, 시작하시죠. 얘기 되게 들으니까 또 월드로프에서 배웠던 한 가지가 생각이 네. 나는데 부모의,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를 여기는 템퍼먼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네 가지 기질이 뭐 딱 나눠질 수는 없지만 모두 네 가지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게 좀 더 이렇게 강하냐에 따라서 뭐 콜레릭이다 아니면 멜랑콜리다 뭐 플래그매틱이다 뭐 생긴이다 이렇게 나누는데, 그 관점에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잔소리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는 되게 우직하세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다 있을 두 분 다 때 뵀잖아요. 네, 되게 네. 편하고 네. 엄마는 이제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봐서 이제 맞아요. 이렇게 잔소리하는 게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모의 기질이 있고 아이의 기질이 있는데 때로는 부모가 본인의 기질로만 아이를 대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니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보거나 보편적인 가정을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엄마가 되더라도 그런 사실을 몰랐더라면 저는 약간 콜레릭의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지향주의고, 근데 그 한쪽 날개로는 이제 가지고 있는 다른 거는 생기는 기질이 있어서 되게 다양한 데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좀 약간 멜랑콜리거나 좀 플래그매틱처럼 천천히 가는 그런 성향의 아이라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관점으로 저희 센터 연구원들을 많이는 아니지만 저희 안에서도 우리 각자 기질 한번 맞춰볼까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생각이 예. 들었어요. 상처 안 주는 것만 해도 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작년 같아서 제가 제일 우리 이제 사이언스 올던 분들한테 많이 듣는 게 제가 뭐 해야 돼요? 그거였다면 맞죠? 그렇죠. 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올해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이런 걸 해도 될까요? 네. 그건 진짜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언스 월드니 정말 저의 무책임하고 방관적인 그런 그죠? 우연찮은 그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다들 뭐 해야 될까요? 아직도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 분들이 이런 것도 해도 될까요? 막 이런 이제 큰 변화가 생기는데 내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거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침묵도 자유로운 성세. 근데 저희가 먼저 출장을 가기 전에 교수님 한번 뵙고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때 뭔가 일정이 많아가지고 날짜에 쫓겨서 바로 출발을 해버려서 가서 저희끼리 계속 오전 일과 시간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 돌아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뭔가 좀 요리도 하시고 요리는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안 하고 네. 사진에서 보신 게 거의 다고. 네. 근데 이제 저희끼리 이야기하다가 조금 애매한거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교수님께 한번 같이 상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생각을 그쪽 방향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일단 네. 듣자고 아, 말씀을 예. 드린 거고. 그때 나왔던 질문 중에 제가 저희끼리 이야기하면서 궁금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교수님이 왜 사이언스 월드에서 교육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께 그때 소나무 갔을 때 이렇게 들었던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정리됐던 부분을 선생님들께 공유드리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네.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네. 건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이 센터가 그 과제가 끝난 다음에도 지속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을 생각을 하셨던 거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이제 고등학교, 과학예술고등학교 이런 쪽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거를 이제 그 목표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뭐 바로 고등학교를 딱 세우는 게 일단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저희가 뭐 방학 때만이라도 이렇게 캠프식으로 해서 뭔가 조금씩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다음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걸 가르쳐 누구를 대상으로 뭘 가르치고 누가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고 이런 거를 먼저 조금씩 연습을 해본 다음에 아직 시간이 한 2년 반 뭐 이렇게는 남아 있으니까 방학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디벨롭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일단 가장 쉬운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 교수님께서 뭐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공유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사전에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그게 우리가 이번에 출장을 가는 거에 대한 가장 큰 방향이고 목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 그게 맞으면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갔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혼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고등학교나 이런 거 그러니까 과학예술 고등학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전혀 이야기를 들으신 게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다들 알고 있는 게 다르고 이제 교수님 생각하시는 게 다를 것 같고 이제 뭐 같이 하시는 김영수 선생님도 또 생각하는 게 다르실 것 같고 해서 일단은 그런 공감대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고 교수님 뜻을 제 뜻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하드웨어의 학교를 지을 생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이 사회에 내어놓는 것을 늘 꿈꾸고 그런 것에 대한 이상, 그런 것에 대한 희망이나 뭐 꿈 이런 것은 늘 가지고 있고 지금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이 쓰기를 원하고요. 예, 그런 거죠. 그냥 과학예술고등학교는 저희 둘째가 나온 학교라서 많이 참고를 했었고, 근데 뭐 그런 학교를 제가 생각한 적은 없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안산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발도프 학교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좀 네. 잘못 이해를 했던 예, 그런 건데 예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네, 저는 그때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제 아드님이 네. 졸업한 학교도 네. 과학예술영재 예. 학교지만 네. 알고 보면 과학고등학교랑 다른 맞아요. 데였고 이름만 네. 그렇게 돼 있는 거다. 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진정한 과학과 예술이 있는 이런 그런 학교. 저는 그래서 약간 하드웨어적인 그 물리적으로 어떤 네. 딱 그 존재감 있는 네.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네. 저희가 사실 밤마다 계속 회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리고 온 거는 교수님하고 그쵸, 결국에 네, 맞아요. 부합해졌네요. 네. 저희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제가 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건축을 생각했을 때 물리적인 구형이 딱 육중하게 있잖아요. 근데 21세기를 넘어선 건축은 결국 개념으로 지어져야 되는 건축이 아닐까. 뭔가 딱 실물로 나오기보다 이제 뭐 그러면서 얘기가 되었던 게 뭐 과학예술고등학교를 짓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감당할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그 과정 가운데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이나 어떤 클래스 케이스를 만들자. 정말 대신에 되게 창의적으로 뭐 과학도 들어가고 예술이 들어가는 것들이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녹아질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자라는 얘기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딱 얘기가 돼서 좀 가볍게 좀 마음은 가벼워지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실행으로 이제 그 박사님께서 그 캠프를 말씀하셔가지고 이런데 조금씩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진행하는 저희도 뭐 완벽한 프로그램 내놓는 게 아니라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서 조금씩 디벨롭가는 과정 가운데 저희도 배워야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월드로프 에센셜을 들었을 때도 거기서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게 교사는 티칭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안에는 그 이미지네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헬퍼 역할을 하는 거지 나는 여기 티칭하려고 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매 순간 클래스를 들어가면 교사의 신념과 그 발더럽고 어떤 사랑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되
아이들을 먼저 관찰하고 그 아이들의 컨디션과 환경을 보고 그때그때 수업에 대해서 이제 즉흥적으로 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이렇게 그런 얘기를 못 들었으면 사실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이걸 대해서 좀 어려운 마음이 있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뭐 교육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걸 고등학교를 보고 나가는 교육은 어떨까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거를 좀 창의적인 캠프로 접근하면서 가니까 좀 마음이 좀 한결 가벼워지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캠프도 우리가 이제 해본 다음에 뭔가 통하고 누군가가 이걸 원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어가고 사이언스 월드니 국가 지원이 끝나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냥 뭐 어디든 바닷가에 모여서 할 수도 있고 뭐 광화문 광장에서도 하고 뭐 스타벅스 안에 방 빌려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정된 그것이 아니라 대신 인터넷 강의는 지양을 하고요. 저는요. 이게 만나되 이제 인터넷이라는 연결을 이용해서 직접 만나서 서로 토론하고 뭐 이런 그런 자연스러운 학교가 형성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 거죠. 이 과학예술인과 사이언스 월드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저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제 하드웨어 면에서 학교가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쪽이 아니면은 많은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그거를 딱 두고 생각했을 때,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떻게 대학을 가지? 그때 제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 교수님께서 유니스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그때는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유니스트에서 여기 받아주나? 막 이렇게 혼자 이렇게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얘기한 게 있는데 제가 유니스트는 그냥 한 얘기고요. 네. 우리가 대학을 이 세상에 없는 대학을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대학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 졸업장을 들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삼성, 현대, 뭐 LG에서. 근데 우리가 만드는 그러니까 사회가 서로의 믿음이 만드는 뭔가 학위가 있고 그 학위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 학위를 보고 우리가 이제 서로 연결된 것들이 이제 시간 속에서 쌓여가잖아요. 어떤 그물고처럼 쌓여가고 그 기록을 사람들이 보고 나 이 사람이 일하고 싶어 라고 접근하는 게 통하면 굳이 서울대학, 유니스트, 가이스트 갈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런 대학을 궁극적으로는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지라는 것은 아직 자신이 없으신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애가 만약에 나는 이 세상을 걸어다니면서 배운 걸로 이 세상을 살아갈래 이러면 내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만만한 게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세상은 걔네들이 꿈꾸고 있다면 그렇게 가도록 놔둬야 되는데 우리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사회가 오도록 사이언스 월드는 힘을 보태자라는 거죠. 울타리 속에 갇혀있는 대학이 아니라 다른 대학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도록 우리가 만드는 것도 있지만 사회가 같이 만들어지도록 길을 트자라는 것인 거죠. 사람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되게 그냥 그 수업도 그렇지만 매 시간에 김영수 선생님이나 유중강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학교가 필요하냐 학교가 꼭 필요한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언젠가부터 이제 시스템 안에 학교가 들어와서 이제 학교를 사회가 원하는 인간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이렇게 되게 천편일률적으로 시키고 있는데 아이들이 과연 학교에서 행복한지 그래서 학교가 꼭 필요한지 뭐 이런 의문도 제기하셨고 그래서 당연히 학교는 때 되면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 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지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제 학년이 지금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이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에는 그렇게 나이를 구별해서 클래스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나이가 섞여 있으면 부족한 아이들을 위에 아이들 좀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경쟁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좀 이제 지금 현재 부정적인 경쟁 개념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거를 요즘 좀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완전히 뭐 다른 배경이나 아니면은 전혀 다른 그 상황이 있을 때 서로 되게 관대해지다가 어느 순간 되게 경쟁자가 될 수도 있어 하면은 뭔가 되게 딱 이렇게 나를 세우게 되는 그런 게 다 조금씩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런 나이나 이런 나이를 조금 더 이렇게 브로드하게 잡아놓으면은 대상 같이 수업하는 그러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이게 뭔가 서로에 되게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다 동의를 하고요. 근데 사이언스 월드니 그것과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런 분류 또 내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흘러가야지라고 하는 것도 흐물어지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이를 하면 이제 아까 말씀한 거 마찬가지. 이 사회에서 뭔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사회가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사회에 가서 부딪히는 거죠. 이거는 나이에 따라서 교육하는 건 아니야. 아니면 왜 자꾸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얘기해? 아니면 왜 자꾸 좋은 대학, 나쁜 대학을 하게 해? 라고 접근해서 사회를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사이언스 월든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제 믿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그것을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풀려가도록 하는 뭔가 그 근본적인 언어를 살짝 바꾸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면서 우리가 한 번도 나이에 대해서 얘기 안 했네. 어떻게 보면 하나도 서울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인가? 유니스트가 뭐 몇 번째인가? 메디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얘기를 풀어가도록 되는 언어를 하나 이렇게 살짝 갖다 미는 거죠.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밥상에다가 이거 오늘 내가 맛있게 했으니까 빨리 먹어봐 이렇게 하는 그랬다 아니면 이제 슬쩍 넣으면 사람들이 그냥 젓가락에 가도록만 만들어주자라는 그것이 사이언스 월든이 가진 상당히 매력이기도 하고 숨은 전략 혹은 조금 교묘한 술수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죠. 되게 보수적인 사람도 오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우리 사이언스 월든의 그 울타리에서 되게 진보적인, 소위 얘기하는 진보가 뭔지 모르지만 진보적인 사람도 와서 만나서 막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은 내가 나하고 성향이 다른데 한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왜요? 사이언스 월드는 새로운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글 영어가 아니라 새로운.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하고 돌아서서는 딴 일로 만나면 저 사람은 나랑 절대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사이언스 월든이라는 이 우산 안에서는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럼 우리는 우리 나름의 언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장희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동의하되 우리는 그것도 극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늘 하고 있다라고 믿어요. 저는. 그러면 네. 교육, 사이언스 월드 교육 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혹시 가르쳐야겠다라는 어떤 내용 같은 함께 해야 거 되겠다. 그죠? 가르쳐야 되겠다보다는 함께 해야 되겠다. 예. 네, 그런 예. 내용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신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윤민아 선생님이 하셔야 될 거라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끝났을 때 네. 각자의 이제 특기 같은 거는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게 좋잖아요.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이 의지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지금부터 윤민아 선생님이 교육 쪽은 맡아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제가 네.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학교에서 하고 있는 과학, 교과, 수업의 내용을 그냥 우리가 융합적으로 푼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당연히 했거든요. 근데 그건 네. 저의 생각이었던 저도 거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면은 뭐 인문학을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사이언스 월드니 그 학생들에게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가치를 가르칠 것인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제가 고민을 했을 때 사이언스 월드에서 추구하는 교육이 있을 건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을 안 했네. 그러니까 딱 그 정도밖에 저는 생각을 못 했었고. 그래서 윤민아 선생님이 네. 이제 급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년 올해
내년 책을 하나 쓴다. 사이언스 월든이 생각하는 교육. 그래서 챕터가 만약에 5개가 있다. 아니면 뭐 3개로 줄여셔도 돼요. 그럼 1장은 뭘까? 2장은 뭘까? 3장. 그리고 실제로 책을 하나 사이언스 월든에서 지원하는 책을 하나 펴시는 거죠.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요즘에 되게 제가 공부 그 수업 들었던 게 관통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교사의 자율성이라는 게 그냥 텍스트로 들으면 그래 교사는 누구나 자율성을 가지고 하겠지 그 수업 내에서는. 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교사의 자율성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경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인문학이다 뭐다를 가리키다라고 스크립트를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결국에는 어쩌면 추상적일 수 있는데 슈퍼 센시블이라는 단어를 좀 썼던 것처럼 감각 이상의,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들을 있다. 이 세상에는 있지만 있다고 믿었을 때 네. 결국 그걸 끄집어내주는 헬퍼의 역할이라면 내가 인문학이든 사회학이든 예술이든 과학이든 뭘 가리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상에 있는 것들을 깨트리는, 그게 얼마나 물론 매 순간 교사들의 어떤 물론 그 이미지네이션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역량이 정말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냥 모르겠어요. 추상적이지만 뭐 제가 오늘 오전인가요? 어제 오전에 메일 드렸던 것처럼 뭔가 히든 피플을 상상했을 때 교수님 말씀하는 히든 피플이 그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상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면 물론 그 히든 피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달란트도 있겠지만 분명히 본인이 발견하지 못한 이미지네이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발현하게도 도와주고 내가 발현시키는 그러니까 뭔가 도움 주는 사람으로서 또다시 발현되게 되면 이게 오고 가게 되면 각자의 가치 기준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처럼 서울대를 가야 돼, 어디를 가야지, 이거 다음에 이걸 밟아야 되고 이렇게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판을 사이언스 월드 내에서 형성을 해준다면 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네. 물론 처음에는 힘들겠죠. 그 과도기 과정이 서로가 있을 용기를 것이고.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탄탄하게 쌓여지면 어느샌가 저희가 지금 현상적으로 보는 그 사회 문제의 어느 부분은 기초 체력이 만들어서 좀 해결이 돼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의 한 맥락과 그러면 지금 이미 다 자란 성인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자랐고 아이가 있고 둘 다 교육을 받지 못한 이 모든 과정의 재교육은 정말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게 맞구나. 만약에 이걸 볼 거라면 다른 세대를 좀 더 키워내서 세상을 이제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판을 디자인을 하는 거라면 기존에 계신 분들에 대한 재교육도 사이언스 월든이 감당해야 될 일종의 사명 같은 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네. 것은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뭔가 그게 철학이 있고 정신이 있고 이렇게보다는 하나의 기술이다. 그래서 그냥 교육이라는 단어도 조금은 사용을 어떻게 보면 자제하는. 인문학이라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동의하고 이제 빈나 쌤이랑 연결을 하면 이제 인문학이다, 예술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과학은 기존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학이 아니라 이런 과학이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과학자는 반발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자들은 당신들이 인문학을 얼마나 아는데 하면서 이제 와서 한 수 가르치려고 드는 거죠. 또 우리를. 예술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예술가도 굉장히 자유스러운 것 같아도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 윤미다 선생님이 어떤 챕터를 하나 쓴다 이러면 그 안에 인문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하는 방향대로 해서 풀어서 뭔가 하나 써나가는 거죠. 인간이 가진 문의를 이해하는 무슨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인문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 마음이 녹아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순간 딱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이라 아니면 자라나는 어린애도 인문학은 자기들이 배운 것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아까 재교육이라는 말을 표를 쓰셨는데 그것도 그런 거죠. 머리를 풀어주는 거죠. 우리가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머리를 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녹아내리도록 하는 언어를 우리는 제시하는 거죠. 그런 거지. 이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함께함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교육이라고 표현하겠지만 그런 기술력을 발휘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언어만으로 기술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의 마음이나
고정된 생각 이런 것들이 녹아내려서 갈 수 있는 서로가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함께 가는 것 이걸 우리는 교육이라고 한다. 이런 식의 이제 글들을 풀어나가면 돼요. 예술가 신만 양성설에 대한 네. 게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모두가 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언어로 얘기하면 이 모든 연구원들과 모든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이 기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언어를 변환시키는 과정 네. 어떻게 보면 좀 지금 느껴지기로 뭐 그 스승양이 언어 한글을 편찬하는 과정처럼 물론 거기 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제 언어화하는 뭔가 해석하는 그보다 더 잘하면 네. 되죠. 꼭 우리가 세종대왕을 네. 신격화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네. 과정이 계속 수면 아래에서 있어야 하고 그럼요. 그리고 문득 드는 재밌는 생각이 이제 각자의 클래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규격도 없고 어떠한 규율도 없는 자기만의 수업을 한번 그럼요. 상상해서 네, 이거를 네. 이 책을 하나 만들면 이거 자체가 네, 하나의 작업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책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빛나 쌤도 생각하는 그동안에 고민을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 분야를 바꾸셔서 문제지 다 고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아서 문제란 뜻은 조심, 네, 조심, 네. 눈은 이쪽으로 가서 내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자기의 고민을 담아서 펴자 이거죠. 저는 이런 걸로 국민의 연구비를 써? 라고 우리는 지금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시민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노력을 한번 해달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달라.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는 내가 사이언스에 냈어, 네이처에 냈어.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하기 힘들잖아요. 우리도 못해요. 잘. 저도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거고. 그런 것을 보여달라는 거는 저기 있는 IBS나 우리 총장님이나 뭐 우리 조제피 교수님 이런 분들이 다 하고 놔두고 우리는 그런 급으로 그런 하이 레벨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수평구조사에서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용기를 내서 한번 해서 보여주면 많은 분들이 우리를 저분들도 하네. 근데 쓰는 단어나 이런 거 보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분단 선생님이랑 선생님도 자기가 고민하는 것들을 출판사에 내서 책 펴는 거죠. 그래서 팔지도 않고 이렇게 누구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고민도 하고 같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사이언스 월드입니다. 이런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거다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바램도 가지고 있고요. 예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냥 드로잉부처럼 생겼는데 연필을 잘 깎는 법 이렇게 해서 그냥 심플하게 있어요. 네. 근데 그 연필을 잘 깎는 법이 있어요. 마음을 심호흡을 한다. 집중을 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걸 그냥 읽었을 뿐인데 거기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태도나 뭔가 보이지 않는 게 읽혀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도 갑자기 그게 문득 생각이 났는데 정말 창의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티칭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경험을 녹여서 좀 아예 창의적으로 작업을 해도 네. 좋을 것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런 방법들 잘 몰랐는데 인공 선생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김영수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걸 배운 우리의 모습과 배우기 전의 모습은 이미 달라져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뭐가 일어나고 내후년에 뭐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뭐가 일어나고 이거를 미리 짐작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또 이 얘기를 나눈 후의 모습은 또 달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지 지금의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2015년에 출발했을 때하고 많이 달라져 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모든 걸 다 알아가지고 하나씩 풀어내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또 그걸 나는 연구 책임자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해야지라 생각하지만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어제 고민이 저를 또 다르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 현실주의자시네요. 네. 아니 그러면 이제 당장 뭐 네. 준비한다 하면 선생님은 누가 돼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빛나 선생님이 거기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돼야 되는 함께하는 선생님. 학생들을 네.
데리고 무언가 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네. 그런 당사자들이 다 있어야죠. 네. 누군가가 있어야 될 것 네. 같은데 누가 그렇게 되는 게 가능한 상황인가? 누가 고민해야죠. 네, 그게 일단은 고민해야죠. 네, 네. 그 부분이 하나씩 맡으면 안 될까? 여기 있는 분들이. 그 네. 제가 지금 네. 얘기하면서 들었어요. 네. 말 돌리기. 고급 스킬. 네, 저도 그런 좀 되게 현실주의적인 네. 생각이 좀 있다 보니까 아, 그런 분도 있어야죠. 당연히. 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그 교육을 어떤 것을 함께 할지 생각해보라라고 저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되게 조금 부담되는 건 있거든요. 계속 이게 사이언스 월드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과제가 끝나도 계속 내놓아진다라고 했을 때 되게 구성원들의 합의,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서 같이 이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만약에 캠프를 하면은 연구원 분들 중에 진짜 정말로 관심 있는 분들이 직접 교사가 돼서 이렇게 어떤 일주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만들고 대신에 저희가 근데 인지학이라든지 이렇게 공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강의 그 수업이라고 할까요? 그 캠프의 형태가 단순한 어떤 강의식이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다양하게 저는 어제 오영진 박사님 말씀하셨던 감각의 열림, 그리고 감각이 열리고 감각이 연결되는 그런 수업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는 분들이 좀 같이 모여서 같이 고민을 해서 그 캠프를 만들고 대신에 누가 어떤 것을 함께 할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자율적으로 내가 사이언스 월드에 있으면서 이 부분을 학생들하고 나누고 싶다, 이 부분을 학생들에게 조금 더 공유하고 싶다, 더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조금 구성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고를 많이 내잖아요. 물론 선생님 학생들을 초청하기도 할 거지만 몇 명을 할 거냐 네. 그래서 이제 공고문을 만든다. 그럼 윤빈아 선생님이 이제 요렇게 진행하고 싶어요. 네. 라는 거를 뭐 짧게 쓸 수 있잖아요. 네, 뭐 네. 100자 정도 쓴다든지 아니면 50자 정도 쓰잖아요. 그리고 그 제목을 타이틀을 딱 달잖아요. 네. 근데 그곳에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냥 쓰셔도 되는데 그냥 제가 추천을 드리면 뭐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아니라 뭐뭐뭐 감각학기 네. 하면서 이제 딱 부제로는 하지만 뭐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됩니다라든지 이런 후크도 다는 거죠. 대학 입시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속이면 안 되니까 대학 입시에 어떤 뭐라고 그러죠? 선생님, 근데 제 생각은 굳이 그 말을 달지 않아도 예를 들면 유니스트에서 한다는 그 순간 네, 그럼 네, 바로 맞아요. 그 유니스트가 주는 네. 그 힘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밖에 외부에 있는 되게 작은 이런 기관에서 하는 거면은 네. 그런 말이 필요할 네, 것 네. 같은데 유니스트에서 이게 된다라고 한 네. 순간 네. 엄청난 아, 학생들한테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학부모들이 보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자유롭게 네. 그 분이 이제 알아서 하고 거기에 누군가를 초청한다는 거죠. 하고 싶으면 학생을 한다든지 생명 뭐 학생 대학원생을 초청하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해야 되고 아니면 교사로서 말씀하시는 예 그럼 거죠? 혼자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제 자기가 필요하다면 또 작가를 부르셔도 되고 뭐 이런 거죠. 그 좀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물론 오픈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마중물이라는 게 먼저 좀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동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뭐 각자의 클래스를 열어놓고 그 오픈 스페이스 했던 것처럼 저는 맞아요. 이러한 클래스를 그거는 할 필요할 것 거다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보고 나는 여기 조금 서포팅을 할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구현을 할 때도 전 사실 비행기 타고 올 때만 해도 그것까진 가능할까 했는데 지금 딱 대화를 하는 이 가운데 조금 확신이 드는 건 저희가 그 썸머 아카데미 했던 것처럼 오전 오후 막 여러 가지 클래스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그러니까 공고를 띄우고 자연스럽게 가고 싶은 데를 가게끔 좀 하는 좀 큰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그렇게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오후에는 다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오전에는 클래스 강의로 약간 좀 그런 것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너무 상처를 뭐 한 명 아무도 아니면 뭐 다른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공고를 해서 모집도 해도 되고 네. 초청해도 되고 우리가 학교에 학교를 전화해서 택해서 해도 되고 그래서 미리 모집 인원을 받아서 네. 일주일 동안 쭉 저희가 수업 받았던 것처럼 그냥 제가 느꼈던 거는 결국엔 감각을 연다는 것 자체가 인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단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감각에 대한 이야기, 감각을 열어서 이미지네이션을 보게 한다. 이거 자체가 결국에는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건데 이게 하루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면 안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주일을 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다 열어두는 거죠. 안 된다. 음. 이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도 그냥 다 접고 일단은 네. 해가면서 그 부분들을 계속 우리 자신한테 대화를 나누는 게 어떨까. 그 이제 지금 작가님이 말씀 쓰신 거에서 감각, 인식, 인지 단어 하나하나가 만만찮아요. 다음에 이미지. 그 이미지가 뭘까? 인식. 우리는 쉽게 인식한다 말을 쓰지만 그 인식이 뭘까? 라는 그 우리 그 고민을 진짜 얼마나 진지하게 했느냐라는 거거든요. 우리 자체가. 과학자는 그냥 인식하면 그렇게 과학적 논리가 부족한 단어를 그렇게 써도 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럼 왜 과학자는 인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그러면 사람은 다 인식하고 그런데 그보다 근본적인 거는 도대체 인식이 뭐야? 어떤 사람은 인식이라는 말을 잘 쓰고 인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앵커들이 요즘은 인식, 인지라는 말을 그냥 홍수죠. 한 1분에 몇 번씩 터져나가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어떨 때는 인식이라는 말을 쓰고 인지를 쓰느냐 이런 것부터 고민하는 게 사이언스 보이느냐. 같은 맥락에서 저는 그냥 그런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인간학이 있고 신지학이 있대요. 예, 그런 그 사이가 인지학이래요. 그거를 수업에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저는 인간학을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된 다음에 이제 과학과 예술 이게 저는 인간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학과 인지학은 또 다르고 그게 인지학이라는 거는 신지학하고 인간학의 사이에 있는 개념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추구하는 게 인지학이 맞는 건가? 인간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것도 동일한 얘기예요. 우리가 사회 문제가 생겼잖아요. 불평등, 소득 불이익 그러면 가서 막 치열하게 싸우는 거잖아요. 뭐 민주노총 이런 분들이 또 우리 사회에서는 엄청난 일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이언스 월든이 그런 분한테 힘을 보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 사회 문제에 딱 들어가서 신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합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그걸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그런 고민은 마음에 품고 나오는 표현들은 은근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 인간이 문제가 뭐냐, 소득의 문제가 뭐냐, 인지학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되 다른 식의 표현을 가지고 다르게 고민하면서 풀어나가자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 신지학, 인지학을 얘기하는 순간 우리가 올도프나 발도프나 이런 분들에 비하면 잽도 안 되잖아요. 사이언스 월든이 그건 계속 배워야 돼요. 10년을 배운다고 그게 그분들을 이길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민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분들한테 한 수 배우고 당연히 배워야 되죠.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가 가진 그 근본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나 길을 가는 방법은 우리의 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고민을 하지. 그러니까 고민을 하되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논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왜 인지학은 이런 건가요? 뭐 인식은 이러나요? 철학가 한 분한테 인식이 어떻고 본질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그 접근이나 방법을 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길. 그 사람들이 그래서 와서 사이언스 월드의 사전이 어딘가요? 그 재미출 저 이렇게 해가지고죠. 사이언스 월드의 용어의 어떤 사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그거지.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우리는 뭐 인지학을 이렇게 정의해요. 이렇게 굳이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하시되 당연히. 너무 어려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무슨 사전이 나와야겠네. 용어 사전. 그죠? 사이언스 베르나르 월드 베르 용어에 베르처럼 그 상상력 사전처럼 예, 내가 우리도- 쓰는 용어에 대한 그게 나오면 이제 세계관 지도가 나올 것이고. 예, 그런 어떤 네. 도대체 몇 권의 책을 읽어야 아니면 해야 모든 세상의 진리 지식을 다 알겠어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길을 열고 다 배우되 그냥 우리의 그것을 유지하는 건 어떨까? 몇 시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25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